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되게 힘이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고 지금 되게 이제 중립적인 추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 지수마다 지금 조금 움직임은 다르지만 일단 적어도 코스피 200은 일단 좀 중립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좀 돌파가 되고 나서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외환 당국에서 사실 환율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동원하면서 직접적인 환 매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환했지나 뭐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도 주어지긴 했지만 결국 다 조삼모사긴 합니다. 결국은 영원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근본적으로 사실 해결할 수가 없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 이따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다 보도록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지표들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표 보면은 금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 매우 많이 높아진 편이고 증시도 상당히 많이 높아진 편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비싼 영역에 계속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밸류로 논하기에는 이미 많이 달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미국이 조금 더 오히려 싸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일드갭으로 봤을 때 일드갭이 아까 그랬고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두 나라 다 비싸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다 먼저 보죠. 그래서 잠시만요. 이건 안 풀리긴 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수출액 전년동 기비 계속해서 일단 방향성 위로 가고 있긴 하고요. ISM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갔고 비제조업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꽤나 높은 영역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버피 지수 같은 경우에 S&P 나누기 글로벌 GDP로 봤을 때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에 있고요. 국내 쪽 회사채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여전체 대비 회사채 여전히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회사채가 아직까지는 조금 과열인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 먼저 살펴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게는 계속 변동은 없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는 실질 금리가 조금 올라간 부분의 영향으로 금리가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BEI는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제 실질 금리가 좀 최근 많이 올랐고 아주 최근에 조금 빠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좀 금리가 국내가 아주 최근은 빠졌고 좀 긴 시기열로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살펴보면 코스피 200 대비해서 상대 강도가 대다수가 낮은 게 맞고요. 금조차도 낮긴 합니다. 결국 기계, 전기전자, 전기 가스업 정도 좀 코스피를 상회하고 있다. 증권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꽤나 미국 쪽이 계속 국내 대비해서는 조금 여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인도 상당히 아웃퍼폼 했다가 최근 들어서 아주 약세로 지금 다시 모습이 가고 있고요. 금은 엄청 강세였다가 이제 최근 코스피보다는 약간 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코스피가 워낙 지금 상대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위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왜냐면 상대 강도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 쪽도 이렇게 상당히 강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냥 코스피 정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쪽 S&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5일 것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롱 추세긴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숏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DXI 계속 쪘던 부분을 따라서 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에 따라서 주가도 좀 반등을 했지만 뭐 사실 밸류로 보기에는 뭐 사실 계속 비싼 영역에는 속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뭐 특별히 이제 외인 수급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결국 기관이 조금 최근 들어서 많이 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물은 뭐 최근 뭐 그냥 변동은 크게 외국인은 없었습니다. 연초부터 그러니까 2015년부터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일단 개인이 조금 많이 샀고 최근 들어선 조금 팔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최근 들어선 조금 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뭐 외국인이 사실 좀 최근에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뭐 긴 시계열로는 사실 뭐 개인만 거의 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 대비해서 크게 변화 없는 27조 한 3천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방준비은행 대차대조표 이제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269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TGA 정부 현금이 한 259억 달러 정도 감소됐던 게 가장 큽니다. 순유동성 같은 경우는 176억 달러 증가가 됐던 게 12월 12일부터 이제 매달 400억 달러 T비를 매수를 하기로 했죠. 이제 4월까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76억 달러라고 이제 좀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국채 발행된 것 최근에 살펴보시면 이제 22일 것까지 기준이고요. 단기가 이제 12월 기준으로 한 991억 달러 정도가 이제 순감을 했고요. 장기가 한 1275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제 결국 12월에 잔여 기간 동안 남아있는 게 이제 장기는 한 1100 정도 오히려 순상환이 돼야 되고요. 장기가 한 1500억 달러 정도 좀 발행이 더 돼야 됩니다. 내년 1Q 같은 경우가 5800억 달러 정도 되면서 한 요 정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보시다시피 이제 QT가 끝나고 이제 QE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MBS QT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TV를 단기 국채를 사실 많이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RRP는 계속해서 뭐 크게 늘어나진 못할 것 같고요. 뭐 지준이 조금 증가되는 추세로 결국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BDI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하락을 최근에 했고요. SCFI가 조금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로 해서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했지만 다시 이제 좀 증가가 되겠죠. 이제 결국은 단기 쪽에서 매입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쭉쭉 보시면 이제 서비스업 물가가 좀 낮게 나왔고 CPI도 조금 낮게 나온 게 일단 특히나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이제 셧다운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 보니까 뭐 주거비나 이런 좀 비중 큰 거를 다 0으로 매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이 CPI가 믿을 수가 없는 CPI가 일단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참 신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제 CPI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축축축축 내려가서 뭐 마진부채는 뭐 저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계속 좀 증가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 그래서 단기 쪽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일단 SFR 빼기 EFFR은 상당히 조금 그래도 안정화가 되긴 했습니다. 지준이 늘어나면서 아마 향후에도 조금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뭐 진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다 이제 SLR까지 풀어버릴 거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튀게 될 겁니다. 이제 결국 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뭐 사실 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 원래라면 돈이 그냥 쭉 풀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통장에 잠기기만 하고 2008년도부터 생각해보면 양적 완화하면서 이 통화 유통 속도는 상당히 계속 감소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왜냐면 양적 완화되는 돈은 다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에 쌓이기 때문에 돈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지만 22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유통 속도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 SLR을 풀어주면서 대출이 폭발적으로 나가면서 통화량이 증가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SLR을 또 풀기로 했죠. 이제 풀었기 때문에 그럼 뭐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다시 유통 속도는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풀었으니까 그 이제 그때 그럼 물가가 이때 엄청나게 심하게 올라갔죠? 그럼 당연히 지금은 더 많이 풀거든요. 그럼 더 많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것부터 보면은 뭐 금은 계속해서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롱 추세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뭐 쇼추됐다라고. 근데 WTI는 좀 쇼 추세가 약화되고 사실 다시 좀 롱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이건 뭐 조금 이따 같이 보시죠. 그래서 일단 골드 롱이고 WTI는 일단 숏이다. 근데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또 넘어와 버렸거든요. 넘어오고 벌어졌으니까 뭐 언제든 다시 내려오면 조금 주의할 레벨까지는 왔는데 뭐 일단 뭐 추세는 일단 롱이니까 잘 타고 가다가 일단 내릴 때 하차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롱을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간당간당한 상황이긴 한 거죠. 이제 다 과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는 또 숏이긴 합니다만 볼린저가 다 벌어지고 여기 또 모여있기 때문에 이건 또 역으로 사실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모습이죠. 사실 골드랑 WTI는 지금 반대의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기타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쪽은 조금 숏 추세였던 게 점점 좀 롱 추세로 가고 있고 뭐 좀 단기적으로 또 롱으로 더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는 숏 추세고 뭐 계속해서 저는 좀 숏 추세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강이던 게 오늘 뭐 좀 이벤트가 있으면서 숏 추세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롱 추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숏 추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수상으로 국고는 이제 사실 숏 추세가 끝이 났고요.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숏 추세기는 합니다만 점점 약화가 되고 있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숏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중립으로 지금 돌아온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일단 아직은 롱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은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숏 추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같이 한번 보면은 뭐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는 확률이 좀 높은 구간으로 온 게 아닌가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을 조금 더 해도 이상하진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고 10년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밑으로 좀 내려오면서 좀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도 조정을 한번 받고 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대신 오히려 한번 조정을 미리 받았었기 때문에 뭐 이건 좀 올라갈 확률이 전 더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봅니다. 70까지는 갈 확률이 더 크지 않나라고 보여주고요.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제 정부 좀 개입이 있으면서 급락을 하긴 했고요. 뭐 이 올라간 만큼을 되돌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과연 긴 시결에서의 추세를 정부가 막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한 번도 정부가 추세를 막은 적은 뭐 역사적으로도 없습니다. 이제 결국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계엄 같은 일시적인 이벤트일 때 잠깐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지 이미 추세가 뭐 우리나라가 뭐 호주랑 물가나 대외 지표들이 거의 비슷한데 금리가 1%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근데 뭐 금리가 차이 나는데 사실 당연히 외환 이동이 없으면 그게 더 신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은 튈 수밖에 없는데 뭐 많이 올라갔던 것도 맞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조정을 보일 때는 됐고 그냥 조정을 보이는 그 정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이제 넘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정말 저는 좀 이제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3번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삼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볼린저로 봤을 때 뭐 사실 이제는 정말 정말 위험해 보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 천정권에서 지금 오래 놀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계속.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뭐 결국은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뭐 추세가 무너지면 이제 바로 팔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는 뭐 없고요. 근데 이제 좀 조정을 보일 것 같죠. 여기도 모였다가 내려오고 모였다가 내려오고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일단 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진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긴 뭐 꽤나 계속 조정을 좀 보이고 있긴 하고요. 특별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움직임에 뭐 특별함은 없기는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함 없고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다. 근데 이제 좀 꽤나 빠졌던 부분을 일단 좀 되돌리기를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플은 확실히 쇼추세고 뭐 나머지는 그냥 중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 120분봉 추세로는 뭐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쇼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봉으로는 뭐 다 중립에다가 리플만 숏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 이제 L봉 같은 경우 뭐 사실 특별한 모습은 없고 뭐 꽤나 많이 빠져서 한번 요 정도 볼린다 하단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갔다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뺐다가 그 다음 좀 크게 되돌리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좀 한번 크게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 요 정도까지 뭐 그러고 나서 뭐 조금 되돌림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리플도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리플도 결국 똑같이 이렇게 하단 정도까지는 한번 뺐다가 반등할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코스피나 S&P나 뭐 나스닥이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빨간 점이 이쪽이 많죠. 초록점도 그렇고 일단 아직까지는 롱추세에 더 가깝긴 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다만 점수로는 결국 S&P만 롱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중립이다. 이도저도 아닌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추세가 애매합니다.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추세가 애매합니다. 이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애매하죠. 이게 사실 안 서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중립으로 돼 있고 S&P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중립,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중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저치 1년 내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왔다 갔다 커지겠죠. 이제 오르든 내리든 변동성은 좀 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피 200 특별히 움직임은 없고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그냥 나스닥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뭐 여기 또 뭐 차트를 볼 때 조금 보죠. 볼린저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S&P도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피 120분봉 살펴보면은 뭐 여기도 뭐 특별할 거는 없긴 하고 다만 상당히 모여 있죠. 이게 볼린저가 상당히 모여 있죠. 그래서 위든 미치든 매우 매우 변동성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모였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든 아니 모였다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든 일단 확실한 거는 곧 변동성은 커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한 1, 2주 내 정도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커질 확률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뭐 코스피 201봉으로 봐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뭐 내려왔고 벌어졌으니까 뭐 사실 과열인 거는 과열이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차트를 살펴보면
이제 결국 볼린저는 이제 그냥 과열이냐 아니냐 얘기고, 이 과열을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 중요한 건 사실 뭐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제 결국 추세가 어떠냐, 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기준선 방향이 가장 추세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쭉 사실 4월부터 기준선 방향이 이때부터는 뭐 내려갔던 적은 없긴 합니다. 쭉 기준선 방향은 뭐 올라왔었고, 이번에 이제 딱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좀 기준선 방향으로 봤을 때 이 추세가 아직까지는 좀 미심쩍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고, 이게 다시 이제 사실 50일 이평까지 깨고 이 라인까지 깬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이제 사실 추세가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될 텐데, 결국 여기를 먼저 깰래? 아니면 여기를 먼저 돌파할래? 이 문제입니다. 제일 정확한 건 여기긴 할 텐데, 여기만 돌파해도 사실 기준선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레인지가, 이 주가가 어디로 먼저 깨냐가 상당히 조금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방향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환선하고 기준선 방향은 내려왔죠. 좀 치고 결국 볼린저 상단에서 무너져 내리긴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뭐 되돌림 정도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준선 방향은 꺾이지 않았으니까 결국 전환선이 다시 좀 호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인 거죠. 기준선 방향이 깨지려면 여기가 이제 뚫리면 정말 여기도 좀 위험한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름대가 여기 상당히 얇아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아직은 큰 문제는 없다. 근데 결국은 요 라인이죠. 여기가 깨지면 어찌됐든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 라인이 깨지는 순간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되고, 뭐 솔직히 저는 요 구름대 깨지면, 종가 기준으로 이 구름대 깨지면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결국 여기 종가냐 여기 종가냐 어디를 깨든 깨지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되고, 뭐 아직까지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선 방향 내려갈 때 여기서 팔았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팔았어야 돼요. 사실 올라가는 거 그냥 아까울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팔았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다시 방향성 올라갈 때 뭐 그때 다시 타도 늦지 않는 거죠. 어차피 주추세는 쭉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뭐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큰 이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똑같이 구름대 무너지면 그냥 바로 팔자, 이제 요 정도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준선 방향이 좀 일단 다시 위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위로 반등할 가능성도 0은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1, 2, 3, 4, 5로 한번 여기서 뺐다가 갈 확률이 높아서 지금은 그냥 좀 중립적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변동성이 상당히 모여 있어서 결국은 위든 아래든 튈 텐데, 이렇게 되면 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 변동성이라는 측면이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 빅스도 상당히 모여 있고 지금 상당히 내려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를 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니케이도 특별히 다 다르지 않죠. 아까 뭐 코스피랑 똑같고요.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다 사실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지금 항생도 마찬가지고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 결국 여기 넘냐 마냐. 근데 기준서 방향은 내려오고 있다. 그럼 사실 이미 추세는 롱 추세는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다. 달러 인덱스는 최근 계속 미국이 막 내리네 마네 하면서 비둘기파적으로 뭐 트럼프의 입김이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 달러는 약세가 되고 있고요. 이제 구름대까지도 뚫렸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원화가 계속 그러니까 약세였던 거죠. 이제 달러 대비해서. 그래서 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고, 뭐 사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뭐 둔촌도 그렇고 PF도 그렇고 뭐 다 문제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회피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그냥 하루 정도 입원하면 될 문제를 이제는 사실 수술을 해도 답이 없는 상태가 됐다. 뭐 이게 뭐 22년 그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몇십 년간은 이제 골문 게 뭐 결국은 저는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거래량만큼 그냥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진짜 뭐 이렇게 된다라고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연말 값으로 해서 연말 환율 값으로 모든 자본 규제나 아니면 이제 현 뭐 정치적인 평가든 뭐든 다 말값으로 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값이 높죠. 작년 말값이 한 요 정도 되겠죠. 작년이 여기잖아요. 말값이 여기니까 음봉이니까 딱 여기잖아요. 이쪽이네요. 작년 말값이 여긴 거잖아요. 작년 말값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권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단 낮아. 뭐 이거를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올바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뭐가 됐든 뭐 어느 당이어도 뭐 그런 짓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인위적인, 어떻게 보면 뭐 안 해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래서 뭐 연말까지는 진짜로 계속 뭐좀 약세 추세를 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왕 뭐 조정 받는 거 뭐 사실 한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한 요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다 여력이 결국 소진이 되고 나서 과연 이제 연초부터도 또 계속 그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많이 소진을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계속 손해 나면서 할 수 있을까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손해가 나면서 계속 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위안은 또 역으로 계속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됐든 뭐 강세가 되고 있긴 합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뭐 WTI는 결국 볼린저 아까 두 개가 터치된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하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반등할 가능성이 전 조금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롱추세긴 합니다만 일단 뭐 약간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것도 맞긴 합니다. 이제 완전 과열이긴 한데 뭐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긴 하니까 뭐 결국은 어디를 하나 지정해 놓고 거기가 뚫리면 팔겠다 뭐 이 정도 마인드가 가장 올바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99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위에 올라왔지만 다시 내려오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한번 조정이 조금 보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한 이 정도죠. 결국 한 이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는 조정 보일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지 않나? 결국 그래서 한 요 정도, 뭐 한 30pp 정도는 뭐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대신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선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역으로 반대 모습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과열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볼린저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추세는 아직까지 뭐 이상은 없는 건 맞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기준선 방향은 돌아섰으니까. 근데 여기도 내려오면서 사실 비상 신호를 내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추세가 약화된 건 맞기 때문에 뭐 언제든 다시 뚫리면 매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사실 동력이 좀 많이 사라지긴 해서요. 어찌됐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기준으로 방향이 꺾이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향이 꺾이면 뭐 가차없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이 꺾으려면 여기가 뚫려야 되겠죠. 여기가 뚫리면 정말 위험해 보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추세가 좋지는 않고 방향성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조금 확 돌 때 그때 매수를 하든 뭐 매도를 하든 뭐 숏을 치든 일단 움직이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S&P 빼고는 뭐 다 대다수가 추세가 애매해서 뭐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